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5일 금요일 나우경제브리핑의 양혜선입니다. 코스피가 미국발 훈풍으로 연속 오르며 1700대 진입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밤 뉴욕 증시는 인텔과 JP모건의 기업이익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를 바탕으로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여기에다 뉴욕 증시 마감 후 인텔이 예상을 크게 웃도는 실적을 공개한 덕에 국내 증시도 장 초반부터 외국인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됐습니다. 지수는 기관과 개인의 차익 매물 부담으로 잠시 보합권까지 내려가기도 했지만요. 이 기관이 매수 우위로 돌아서면서 상승폭을 확대해 한때 1700선 위로 오르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늘어나면서 다시 1690선 후반에서 숨 고르기를 하는 양상입니다. 현재 시각 코스피 지수는 13.16포인트 상승하는 1698.76을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 6.25포인트 상승하는 548.58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급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입니다. 외국인들 1,652억 원어치를 사들이고 있으나 탄력이 오전보다는 다소 둔화된 상태입니다. 개인이 1,776억 원을 매도하고 있고요. 기관이 매수에서 매수로 돌아서며 378억 원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기금과 종금, 보험이 매수에 모두 나섭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만이 팔고 있습니다. 개인이 244억 원 팔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17억 원, 기관 27억 원 매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 수폭합니다. 993계약 팔고 있고요. 오늘 프로그램 매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승 탄력을 약화시키고 있는데요. 차익 거래와 비차익 거래 모두 합계 1,755억 원 매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업종별 등락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모두 상승합니다. 대형주 0.79% 오르고요. 중형주 0.43% 오릅니다. 소형주 0.85%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르는 업종들 살펴보면요. 운송장비가 3.15%로 크게 오릅니다. 통신업도 3%대 상승합니다. SK텔레콤과 KT의 강세에 힘입어서 비교적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기계도 2.79% 올라가고요. 운수창고도 2.4% 상승합니다. 전기전자도 1.45% 올라가고 있고 제조업도 1.16% 오르고요. 은행, 종이목재 모두 1.1%가량 상승합니다. 하락하는 업종 딱 4업종뿐인데요. 전기가스업이 0.79% 밀리고요. 철강금속이 0.33% 소폭 조정받습니다. 비금속도 0.26% 밀리고요. 서비스업 0.18% 내려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상승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미국 인텔사가 예상 웃도는 4분기 실적을 발표함에 따라 국내 IT 업종에도 온기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올해 디램 가격이 강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기대감도 호재로 작용합니다. 1.45% 오르며 83만 9천 원 기록합니다. 포스코는 0.68% 조정받고 있는 가운데 현대차도 3.38%로 급등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도 5.15% 상승하는데요. 이 조선주들이 어제 이어 오늘도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고 아랍에미리트 정부와 신재생에너지 관련 협의가 추진되면서 관련주들 모두 일대의 강세입니다. LG전자는 보합권에 들어가 있고요. 하이닉스가 오늘 3.34%로 상승합니다. 미국 인텔사의 실적 개선 소식에 힘입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현대모비스도 0.67% 올라가고요. LG디스플레이도 0.74% 상승합니다. SK텔레콤 4.68%로 급등합니다. 스마트폰 보급 기대감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SK텔레콤은 오늘 무선 인터넷 활성화 방안을 내놓자 주가가 큰 폭으로 반등하고 있습니다. 우리금융 4.32% 올라가고요. KT도 2.86% 오늘 통신주들 상승합니다. 삼성물산도 2.73% 오르고 있는 가운데 삼성화재와 신세계는 1%대에 조정받습니다. 두산중공업과 외환은행 1.6%, 1.8% 상승하고요. 오늘 롯데쇼핑 1.94% 하락하고 있습니다. KT엔진은 1.44% 오르고 있고요. 현대제철도 0.97% 달아 올라갑니다. 현대건설은 조정받습니다. 1.25% 밀리고 있는 가운데 기업은행은 1.06% 상승합니다.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반도체가 0.1% 오르고 있는 가운데 오늘 셀트리온이 급등합니다. 5.47% 상승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시밀러 선도업체로서 올해부터 바이오시밀러 매출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힘입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이 바이오시밀러 사업을 진출할 것이라고 밝혔고 또 증권사들이 바이오시밀러 산업의 전망이 밝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태웅도 4.53% 상승합니다. SK브로드밴드와 메가스터디는 약보합권에서 조정받고 있고요. 다음이 7.03%로 상승합니다. 지난 4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이라는 전망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동서 성광밴도 모두 강보합권으로 소폭 오르고 있는 모습이고요. 태광은 1.56% 조정받습니다. 네오이즈게임즈 1.96% 상승하는 가운데 SK컴즈와 CJ홈쇼핑 모두 강보합권이 소폭 상승합니다. 차바이오엔이 상한가 제한폭까지 올라갔습니다. 올해 줄기세포 관련 사업이 바이오 핵심 영역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동국 SNC도 6.39% 오르고요. 포스데이터도 5.51% 따라 올라갑니다. 두성 엔지니어링은 보합권에 들어가 있는 가운데 하나투어 오늘 0.98% 1% 가깝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코미팜도 2.87% 오르고요. GS홈쇼핑 3.98% 상승합니다. 인터파크도 3%대 상승하고요. 평산 2.12% 올라갑니다. SD지텍과 서부트럭터미널은 1%대 조정받고 있는 가운데 위메이드 오늘 4%대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진 수지는 0.85% 소폭 상승하고 있고요. 우리TI 0.1% 조정받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코스닥 지수 548.66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전문가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중금증권의 원상필 연구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옵션 만기 영향권에서도 벗어났고요. 또 이번 주에 들어서는 원화 강세도 조금 진정이 됐습니다. 또 인텔의 실적 기대감으로 미국 증시도 상승 마감해서 우리 코스피 지수 상승 기대감을 더욱 높이고 있는데요. 현재 시각 상황, 코스피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전체적 코스피 지수 장중에 1700선을 넘어서는 강한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텔의 양호한 실적 서프라이즈가 국내 IT주들의 주가 급등을 이끌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다시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요. 주요 외국계 증권사들 쪽으로 매수 창구 상위가 현재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특히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견조한 시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최근 삼성전자 대비 하이닉스의 주가 상승폭이 보다 확대되고 있습니다. 시장은 IT 업종에 열광하고 있고 이러한 흐름들은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올해 인텔의 효과로 IT주들 모두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가장 기대가 되는 애플 실적도 25일에 있죠. 기대해도 좋을지가 궁금하고요. 이 IT줄 지금 너무 많이 오른 것인데 추격 매수도 가능한 건지가 궁금합니다. 네, 증시 격언의 신고가는 속아서라도 살아라는 말이 있는데요. 지금 시장의 특징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해주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지수 자체가 신고가를 넘어서고 있는 가격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매물 부담으로부터 자유롭고요. 더군다나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IT 업종들의 상승세는 연장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IT주들을 사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도 이러한 흐름에서 지속되고 있는데요. 특히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건 이번 달 25일날 발표되는 인텔의 실적입니다. 인텔은 최근 3년간 단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매 실적 발표 때마다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요. 최근에 스마트폰 시장인 열풍 등 애플의 주가 자체가 시장의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고 또 교두보로 작용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분명한 방향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25일 애플의 실적이 발표되기 전까지 IT주들은 계속적인 상승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시각 코스피 지수는 1698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오후장에서 1700대를 돌파할 수 있을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투자 전략과 함께 세워주시죠. 네, 코스피 지수는 1700선에 안착한 이후 계속적으로 상승해서 결국 1800포인트까지는 오를 수 있는 국면에 위치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권업종이 여전히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주말을 맞아서 다소간 차익 실현 심리가 나타날 수 있지만 오히려 이러한 차익 매물은 주식을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보고 있고요. 따라서 IT와 증권업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을 추천드립니다. 네, 결국 IT 업종에 대한 관심을 유지한 채 증권업종도 관심 깊게 바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는 실적에 주목할 때 아닙니까? 오후장에서는 어떤 종목들을 살펴봐야 되는지 자세하게 꼽아주시죠. 네,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종목은 단기적으로 봤을 땐 증권업종이 가장 매력적이고요. 중장기적인 흐름을 보자라고 하면 IT 업종을 빼놓고는 현재 시장의 추세를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특히 삼성전자나 LG전자, 하이닉스 등이 부담스럽다고 하신다면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부품을 납품하는 코스닥 시장 내 테마주들과 그리고 관련 자회사들의 주가에 투자하는 전략이 바람직하고요. 특히 증권업종 같은 경우에는 오를 수 있는 폭이 상당히 크다는 점에서
지금도 적극적인 매수의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부담이 갈 겁니다. 부담이 간다면 이 테마주들을 지켜보라고 하셨는데 그 테마주 중에서도 꼭 하고 찝어주시죠. 네, 꼭 집어달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이제 크게 봤을 때는 코스닥 시장에서 IT 관련 부품주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모멘텀이 강하고 또 실적 개선세가 강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크게 세 가지 종목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 종목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집중적으로 그동안 IT주들에 대해서 추천을 했고 부품주들에도 관심을 가지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은 크게 봤을 때 지금 가장 매력적인 종목은 첫 번째가 이제 에이테크 솔루션입니다. 에이테크 솔루션 코드 번호 071670 코스닥 시장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인데요. 에이테크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LED TV의 성장과 그리고 삼성전자의 협력 관계에서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에이테크 솔루션 지금도 상승폭이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뽑자고 하면 KJ 프리텍입니다. 083470인데요. 스마트폰 시장 확대의 최대 수혜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목을 추천드리는 에이테크 솔루션과 KJ 프리텍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상승 모멘텀이 남아있는 종목들입니다. 네, 연건이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동양종금증권의 원상필 연구원이었습니다. 이어서 아시아 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 오전장 0.17%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0.52% 올라가고요. 항생지수 오늘 0.12% 조정받습니다. 홍콩 H지수는 0.51% 나란히 상승합니다. 대만지수 0.58% 오르고요. 베트남 지수가 조정받습니다. 1.4%가량 밀리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지수 0.33% 오르고 있는 가운데 오늘 호주 지수 0.64% 조정받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아시아 시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상하이 증시 소폭 상승한 채 거래를 시작했지만요. 이내 하락해서 약보합세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 상황 어떻습니까? 예,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지금 다시금 상승으로 전환되는 모습입니다. 현재 상하이 종합주가지수는 0.48% 상승한 3,231포인트대 장 움직임 보여주면서 시장에서의 다시금 상승 추세를 이어져 나간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 3,200선을 강하게 지지해주는 모습 보여주면서 시장에서의 기대감은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지율 인상이라는 악재가 나온 이후에 시장에서의 단기 부담이 나타나는 모습이었지만 시장에서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모습 속에서 반발 매수의 유입이 눈에 띄는 모습입니다. 지금 결국 오늘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이러한 흐름을 받으면서 시장에서의 움직임이 강한 흐름을 이어져 나갈 확률이 높을 것 같은데요. 결국 지금 이러한 흐름을 받았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중앙은행에서 나왔던 거시적 정책이 선 긴축 후 완화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에서의 안도감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1분기 지준율 인상이 나왔던 가장 큰 이유가 지금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한 것이었는데요.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고 후저 양상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지금 이러한 흐름으로 인한 올 초에 이러한 선 긴축 정책이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으로 인해서 시장에서의 강한 흐름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JP모건에서는 석탄주와 소비 관련주에 대해서 낙관적인 전망을 나타냈습니다. 지금 JP모건에서는 3,000에서 4,000포인트의 박스권 장세의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라는 이야기와 함께 석탄 수요의 증가로 인한 석탄 가격이 50% 이상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석탄과 소비 관련주에 대한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내놨었습니다. 오늘 이러한 흐름으로 인한 석탄 관련 업종들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흐름세 속에서 시장에서의 강한 기대감 또한 나오면서 오늘 상하이 종합주가지수는 3,200선을 둔 혼조 장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 지준율 인상 이후 추가 지준율 인상 이야기가 다시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정부가 선 긴축 후 완화책을 나올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과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지금 현재 중국의 지급 준비율을 높였던 가장 큰 이유가 시중 유동성이 풍부한 가운데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한 억제로 인한 정책이었습니다. 지금 이번 중앙은행에서의 지급 준비율 상향 조치 이후에 다시금 연내 3차례 이상 추가 상향 조정이 예상이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지급 준비율이 0.5% 올라오면서 지금 대기업의 지급 준비율은 15%로
발표가 났습니다. 하지만 지금 올해 평균 17% 정도로 예상이 된다라는 전문가들의 예상치가 나오면서 시장에서의 지준율 인상은 좀 더 나올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중 유동성이 이번 지준율 인상 이후에도 여전히 풍부한 상황인 만큼 시장에서의 지급 준비율 인상은 나올 수 있겠지만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지준율 인상은 단기 악재로 적용될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본 증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증시 인텔이 향상된 지난 분기 실적과 또 향후 긍정적인 희망을 내놓은 데 있어서 상승하며 출발을 했었는데요. 오전장은 하락 마감할 때 하락을 했습니다. 일본장 시장 분위기 자세히 전해주시죠. 예, 일본 니케이 지수 오전장 상승으로 출발한 이후에 시장에서의 간망세 속에서 소폭 하락으로 장 마감했습니다. 니케이 지수는 0.17% 하락한 1889.32포인트의 장 마감했었는데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장 초반 1900선을 돌파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시장에서의 계속적인 매수세는 유입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제 발표했었던 일본의 11월 기계 수준은 전월비 11.3%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시장에서 우려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락세가 많이 둔화되고 있긴 했지만 아직까지 회복세로 전환되지는 못하는 만큼 시장에서의 부담감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 기업 물가지수 또한 전년 대비 5.3%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물가 하락에 따른 디플레이션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일본 정부에서 꾸준한 추가 부양책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서 큰 폭의 하락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 어제 인텔의 어닝 서프라이즈로 인한 기술주를 중심으로 한 시장에서의 매수에 또한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가운데 오후장 큰 폭의 하락보다는 1900선 내외의 혼조 장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연구원님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이었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삼성그룹이 올해 사상 최대인 26조 원을 국내 투자하고 19,000명을 채용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수빈 삼성생명 회장은 전체 투자액 중 60에서 70%는 삼성전자가 차지하며 R&D 투자도 늘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오늘 이명박 대통령을 초청해 투자 및 고용 확대를 위한 30대 그룹 간담회를 개최하고 올해 투자는 지난해보다 16.3% 증가한 87조 150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정경련은 투자에 따른 신규 채용 인원은 지난해 7만 2,863명보다 8.7% 증가한 7만 9,199명에 달할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늘 간담회에는 조성래 정경래 회장과 이수빈 삼성생명 회장,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 최태원 SK 회장, 구본무 LG 회장 등 30대 그룹 회장단들이 참석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정부와 함께 신재생에너지를 공동 연구하기 위한 민간 사절단이 파견됩니다. 지식경제부는 아랍에미리트 원자력발전소 수주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 협력을 위해 아랍에미리트 수도 아부다비로 대규모 민간 사절단을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사절단은 지경부 김영학 제2차관을 단장으로 현대중공업, OCI, 삼성전자, 두산중공업, 현대자동차 등 27개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 대표와 8개 지원기관 관계자로 구성됩니다. 이번에 파견되는 사절단은 이외에도 아랍에미리트 정부가 건설 중인 무탄소 도시인 마스다르시티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이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석유화학업계가 3년간 설비 투자에 14조 원이 넘는 자금을 투자합니다. 한국석유화학협회가 공개한 회원사 투자 계획에 따르면 유화업계는 올해 4조 7천억 원을 포함해 2012년까지 총 14조 4천억 원의 설비 투자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업체별로는 여천 NCC가 에틸렌 공정 증설에 2조 7천억 원을 투자하고 LG화학은 리튬 배터리 공장에 1조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하나석유화학은 태양광전지 공장 신축과 증설에 8천억 원을 쓰기로 했습니다. 유화업계는 또 올해 197억 달러의 무역 흑자 달성을 목표로 총 297억 원 달러의 수출 실적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구본무 LG그룹 회장은 올해 1만 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구본무 회장은 오늘 대한상의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투자 및 고용 확대를 위한 30대 그룹 간담회에 참석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습니다.
LG그룹은 지난해 9,600명을 채용했습니다. LG그룹은 올해 창사 이래 최대인 15조 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이 가운데 11조 3천억 원을 시설 투자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시설 투자 계획이 많은 만큼 생산 라인 증설 일정 등에 맞춰 인력 채용 규모를 늘려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구본모 회장은 세종시 입주와 관련해 LG그룹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조건만 맞으면 가겠다고 답했습니다. 현재 시각 코스피 지수는 12.69포인트 상승하는 1698.46을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 6.12포인트 상승하는 548.4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인텔의 깜짝 실적이 이 미국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상승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글로벌 소비 회복 기대까지 돼서 삼성전자 등 이 IT 관련주들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장에 1700선에 안착하길 기대하면서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나우경제 브리핑의 양혜선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